첫 번째, 자기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선생님이랑 파동이 뭐야? 요거 했었어. 자, 파동, 뽕, 이거 파동. 그래서 말해. 파동이 뭐야? 파동의 정의. 파동의 정의. 퍼져나가는 거. 네, 뭐가요? 어떤 에너지요? 진동하는 에너지. 맞아요. 그래서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뭐 하는 거? 퍼져 나가는 현상. 맞습니까?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 파동이라고 해. 파동의 대표적인 이제 뭐 있다고? 음파. 네, 소리, 빛. 빛, 예이씨, 물결파. 물결. 생각 안 해? 아, 더 말해야지. 뭐? 지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파동을 내가 분류하고 싶어. 파동 분류하는 기준 몇 가지? 두 가지. 그렇지. 뭐 있어? 매질이 있냐. 네, 그거 멋진 말. 매질에 매질의 유무. 유무. 매질 있어야 돼요. 탄성파. 탄성파. 와, 너는 파동이 맞나 보다. 역학할 때 맨날 쳐자더니. 그치요? 아니. 자, 매질이 있어야 되면 탄성파. 매질이 없어도 되면 비탄성. 비탄성파. 비탄성파는 누구밖에 없어? 빛밖에 없어. 나머지는 무조건 다 탄성파야. 라고 하는 빛은 사실은 누굴 얘기해? 전자기파 전체를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또 하나. 파동을 나누는 두 번째 기준. 진행 방향과 매질의 관계. 매질의 무슨 방향? 진동 방향. 됐어? 파동 에너지의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이 관계가 꼬맹아 나란하면 무슨 파야? 종파. 종파에 뭐 있어? 음파. 세 개야. 피파. 세 개야. 초음파. 그걸 뺀 나머지 횡파. 횡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뭐해? 수직. 수직해. 이거 우리 횡파라고 부를 거야. 횡파는 얘네 위에 있는 거 세 개 빼고 나머지야.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파동을 이렇게 분류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파동의 구조 볼 건데 파동의 구조를 주로 횡파 구조로 봐. 횡파 구조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이 떨리는 현상이야.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쏙 위로 올라갔을 때를 뭐라 그러니? 마루. 마루. 쏙 들어간 거. 골.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이 반복되는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거 횡파라고 할 거야. 그랬을 때 이 파동에서 5가지 요소. 경나, 불러, 파장. 파장, 진포. 진포, 진동수. 진동수. 주기. 그렇지. 속력. 그렇지. 넌 웬일이냐? 신기해라.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 파장의 정의가 뭐야? 파장은? 그렇죠.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됐냐? 네. 이거를 우린 남다라고 쓰고 다니는 미터야 라고 한다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을 뭐니? 주기. 됐어? 그래서 주기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이고요. 기호는 t고 단위는 초. 되겠냐? 이 주기의 역수. 진동수. 맞아. 그래서 진동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동수는 주기 역수에서 구하시면 돼. 그래서 진동수의 기호는 F고 단위는 헤르츠로 쓸 거야. 라고 얘기했어. 맞아. 자, 진폭이 뭐야? 진폭이 뭐야? 중간 그거. 중간 그거 뒤진다. 매질이 진동하는 높이. 뭐? 진동 중심에서. 진동의 중심에서. 네. 매질이 움직인 최대 변이. 매질이 이동한 최대 변이야. 알겠어? 그래서 진폭은요. 매질의 최대 변이. 이거 A라고 쓰고 미터라고 단위를 표현하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속력은요. 얼마나 빨라? 라고 하는 걸로 주기의 속력 구하는 식. 보이는? 네. F 남다 또는 T분의 남다. 이거. 맞아? 요렇게 돼.
이게 파동이야. 자, 우리가 파동 중에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 대표적인 뭐 배웠어? 소리와 빛 배웠어. 자, 근데 너네 알아? 소리의 3요소. 얘기해. 소리의 높이. 크기. 그쵸? 소리의 크기. 소리의 맵시. 이거 음색. 알겠어? 네. 그 중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이 5가지 요소 중에 뭐야? 진동수. 진동수. 그래서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게 진동수야. 그 중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를 가청 진동수라고 하는데 얼마부터 얼마까지 들을 수 있게? 그렇죠.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고요. 진동수의 크기가 커질수록 무슨 음? 고음. 되겠죠?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너네 귀의 나이가 되게 연로해. 들어봤었죠 우리? 맞죠? 네. 자, 소리의 크기 결정하는 거. 진폭. 진폭. 그래서 이게 결정하는 거고요. 맵시는 파형이 결정해. 어디가 떨림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런 거야. 자, 빛의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소리에는 3요소가 있다면 사실은 빛에도 2가지 요소가 있다. 뭐 있게? 색깔? 그렇죠. 맞아요? 오! 틀렸는데. 빛은 색하고요. 하나 더. 밝기. 밝기. 오, 너 파동으로 박사기를 논문을 따면 되겠구나. 자, 빛은 색하고 밝기가 있는데요. 빛의 3원색. 빨간색, 파란색, 네, 빨, 초, 파. 그러면 이제 무식한 너네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보자. 빨, 초, 파잖아. 그치? 빨, 초, 파인데 궁금해. 빨간과 초록이 섞이면 무슨 색이야? 노란색. 그죠? 이미 포기한 사람 한 명 있다. 자, 빨간과 파랑 섞이면 보라색, 자홍색. 됐어? 초록과 파랑이 섞이면 청록색. 됐어? 네, 3개가 다 섞이면 흰색, 백색과. 그래서 빛이 섞이면 백색, 물감이 섞이면 검정색. 알겠죠? 구별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은 색깔이 있어요. 빛의 3원색 빨초파처럼. 자, 근데 사실은 빛이라는 건 빨주, 노초, 파란 뭐 7가지. 그래서 단색강이 섞여서 백색강으로 보이는 건데 이러한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이 5가지 요소 중에 뭘까? 뭘 것 같냐? 뭘 것 같냐? 이게 바로야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빛의 색깔을 결정해. 그러면 진동수가 클수록 무슨 색일까? 뭐 이런 얘기죠. 우리는 빛의 3원색 중에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알아.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커져요. 그래서 진동수가 커집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 빨간색의 진동수가 1이면 초록색은 진동수가 10, 파란색은 진동수가 100 이런 느낌.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파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이 뭐예요? 파동 에너지를 줄인 거죠. 파동도 파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파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을 구해. 위치 에너지는 mgh를 구해. 파동 에너지는 이거잖아요. 파동도 에너지라서 그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파동 에너지는 a 제곱 f 제곱에 의해서 구합니다. a가 뭐였어? 여기 진폭. 에너지가 큰 애가요. 땅을 훨씬 더 높게 들었다 놨다 하겠죠. 그래서 진폭이 크다면 에너지가 큰 거예요. 되겠냐? 그리고 에너지가 크면 아이가 흥분된 상태로요. 툭툭툭툭 튀어.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가 많아. 알겠냐?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 진동수의 제곱의 진폭의 제곱 값이고요. 또는 파동 에너지를 구하는 또 다른 식 E는 HF예요. 됐니? H라고 하는 건 상수야. 플랑크 상수. 그냥 1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진동수. 그래서 파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언제나 진동수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빛은 색깔이 달라져.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색깔을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꿨어. 무슨 말이야? 에너지를 증가시켰어. 이 뜻이야. 알겠냐? 네, 이런 뜻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빛도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색깔과 밝기가 있는데 이 색깔을 결정하는 게 바로 진동수였다. 밝기는요? 밝기는요? 이거요? 진폭이요. 진폭이요. 되겠어?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빨간색도요, 흐린 빨간 빛이 있고 눈부신 빨간 빛이 있죠. 그 중에서 눈부신 빨간 빛이 흐린 빨간 빛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빛과 파동이 사실은 여러분들 빛과 소리가 파동에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나타나는 색깔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소리는 이 세 가지를 누가 결정하는지, 빛의 이 두 가지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건지 보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우리는 빛은 팽파인데요. 소리는 뭐야? 종파예요. 됐죠? 소리는 종파입니다. 근데 중학교 교과서 다시 보시면 소리를 설명할 때 종파로 안 그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연이하고 둘이 용수철을 이렇게 잡고요. 팽파 만들려면 제가 어떻게 흔들면 돼요? 그렇게. 위아래로 흔들죠. 종파 만들려면 이렇게. 앞뒤로 흔듭니다. 이건 팽파 모습이고요. 소리에 해당되는 종파 모습은 어떠냐면 사실은 용수철의 이 펄스가 등간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내가 앞뒤로 흔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쪽은 빽빽하게 모여있고 어느 쪽은 듬성듬성 있고 이게 반복되는 이게 종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빽빽한 부분을 멋진 말로 밀, 느슨한 부분을 소 이렇게 한다 했죠. 됐어? 그래서 종파는 밀과 소가 반복되는 형태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종파를 종파 그 자체로 그려놓으면 이 5가지 요소를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종파들을 횡파로 바꿔서 그린다.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됐어요? 그 중에서 밀의 위치가 어딜까요? 마루. A일까요? B일까요? 마루일까요? C, 골일까요? 마루. 아닙니다. 어딥니까? A. 됐어. 실제로 X절편 중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요 포인트가 바로 밀의 위치입니다. 됐어. 네. Y축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요 포인트가 소의 위치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되겠죠? 그래서 밀과 소의 위치도 정확하게 한 번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횡파가요. 조금 있다가 여기 있는 매질이 꼬맹아 내려간대. 이 파동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매질이요. 조금 후에 내려갈 거래요. 왼쪽. 이거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 왼쪽으로 가는 파동이죠. 됐어? 이 파동이 왼쪽으로 이동해야 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됐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매질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되겠어? 이런 것들도 기억하면 된다 그랬고요. 자, 이러한 파동에서 우리가 뭐니 해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파동의 속력이다. 속력 계산은 V는 F 남다르고 하지만 속력을 결정하는 거. 빛의 속력이 빨라졌어요? 느려졌어요? 이거 결정하는 거 뭐라 그랬어? 매질의 상태와 성질. 됐어? 그 중에서요. 빛처럼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아이들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 진공. 그렇죠. 아무 매질도 없는 진공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기체, 액체, 고체인데 우리가 광속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만? 진공. 그렇죠. 진공 속을 통과하는 빛의 속력만을 우리가 광속이라고 한다. 이 광속일 때는 빨간빛, 파란빛, 초록빛 상관없이 속력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아? 하지만 공기 중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광속보다 훨씬 더 속력은 뭐해진다? 느려지고요. 색깔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미세하게 다르다. 알겠어? 그걸 프리즘을 통해 분산시켜보면 더 잘 눈에 보인다. 알겠냐? 이런 것들이고요. 자,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 소리는 그러면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가 더 빨라요? 그렇죠. 입자가 빽빽한 고체를 통과할 때가 액체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훨씬 빠르고요. 진공을 통과할 수 없고요. 그래서 똑같은 기체라도 어떤 기체를 통과할 때 더 빨라?
찬 공기, 더운 공기. 더운 공기. 그렇죠. 더운 공기를 지나갈 때 소리의 속력이 찬 공기를 지나갈 때 속력보다 훨씬 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속력 구하는 식 보이는 331 더하기 0.6t 됐어?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했고요. 물결, 파도. 물결, 어디 손속력 제일 빨라? 물. 뭐 당연히 물이죠. 얘는 물만 지나가요. 됐죠? 네, 어떤 물? 깊은 물을 통과할 때 전달되는 속력이 얕은 물을 지나갈 때보다 훨씬 더 빨라.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지만 그 안에 해저 지형이 있기 때문에 수심이 달라. 그래서 깊은 곳을 지나갈 때는 전달되는 속력이 빨라서 성큼성큼 간다면 얕은 곳은 아장아장 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같은 위상을 연결한 선을 파면 이렇게 그려요. 그랬을 때 파면 사이의 간격이 바로 그 파동의 뭐야? 파장의 길이야. 됐어? 근데 V는 F 남단데요. 속력이 바뀔 때 바뀌는 건 뭐야? 진동수야 파장이야 둘 다? 파장만 바뀌어. 진동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됐어? 얘는 절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면 빠르다라는 뜻이고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느리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알겠니? 그래서 얘는 파장의 길이가 기니까 여기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 그래서 깊은 물이네. 여기는 파장이 짧으니까 아 얘는 느리게 지나가네. 그래서 얘는 얕은 물이네. 라고 하는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었다. 그래서 낱말은 낮에는 이제 셀까 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야. 동물학적으로 들어가. 낮에는 새라는 얘기는 소리가 어디로 있다는 얘기야? 하늘. 그렇죠? 위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위쪽이 느린 매질, 위쪽이 빠른 매질. 어떤 거? 빠른 매질. 느린 매질. 항상 느린 매질이 있는 쪽으로 꺾여요. 됐어?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요. 느린 매질이 하늘 위에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느린 매질이니까 찬 공기, 더운 공기. 찬 공기. 낮에는요. 땅바닥이 뜨거워요. 하늘 위가 차가워요. 그래서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 밤도죠. 그래서 밤말은 누가 들어야 돼? 쥐가 듣도록 하자. 알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달되는 속력이 파동마다 속력을 결정하는 것들은 다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파동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파동이 여기 있다. 그게 바로 전자기파라는 거다. 해줬죠? 맞니? 자, 파동 중에서 우리 전자기파라는 게 있는데 전자기파는 대부분 뜨거운 별에서 나온다. 그 별은요. 그 별의 몸체가 뭐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뜨거워서 플라즈마라고 하는 전기를 띤 입자로 되어 있다. 기억나니? 그래서 그 전기를 띤 입자가요. 그래서 수소가 폭발할 때 에너지에서 우주 공간으로 밀려. 빵! 하고 밀려.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면서 뭘 만드니? 전기장. 그러면 전기장이 생기면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곳에 반드시 뭐가 생기니? 자기장. 됐어? 자, 몇 도 방향으로? 90도 방향. 그래서 전기장과 90도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그러면 이 자기장은 또 90도 방향. 네, 90도 방향으로 또 뭘 만들어? 전기장. 그 전기장에 또 90도 방향으로 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이걸 서로 유발하면서 가니까 별도로 얘네들을 전달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매질 없이 전달되는 얘네들이 전자기파야. 맞죠? 이러한 전자기파,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전자기파. 됐어? 네.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나눠. 에너지가 너무 커. 뭐라 그래? 에너지가 큰 애들을 덩어리로 방사선. 그 방사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커. 감마선. 두 번째로 커. X선. 다 의료용으로 쓰죠. 자,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야. 뭐라고 부를래? 뭐라고 부를래? 이 시키더라. 빛. 됐어? 그 빛 중에서 에너지가 그중 제일 커.
자외선. 두 번째, 가시관. 가시광선. 세 번째, 적외선. 네, 적외선. 왜냐?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사이즈야. 뭐라 그래? 전파. 왜냐? 전파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커. 아! 뒤진다. 히터 튼다. 아이. 자,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커. 뭐라 그래? 아니, 전파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커. 와이파이가 무슨 소리야? 전자레인지에서 나와. 마이크로 웨이브. 그 다음에 핸드폰 주파수, TV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영역대로 쓰는 아이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크다는 얘기는 꼬맹아 잘 봐.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 E는 HF. 맞아?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뭐하다는 얘기야?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뭐하다는 얘기야? 짧아. 됐어? 두 개 반비례니까. 됐어? 그래서 파장이 짧아질수록 이라고 얘기해도 에너지가 크다는 표현이고요. 진동수가 많아질수록 이라고 해도 에너지가 커진다 라는 표현입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한다. 얘네들 우리 일상생활에 어디에 쓰는지 알죠? 선생님 이거 설명한 거 맞아? 틀려? 맞아. 되죠?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기파가 전달되어 온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얘네들을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서도 쓸 수 있고요. 보편적으로는 별과 같은 애들이 만들어서 우주 공간으로 보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파동이요. 성질인데요. 파동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도 있지만 이러한 파동들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거 설명하다가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자, 파동의 성질. 고맹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여기까지 안 합니다. 왜? 중학교 때 다 했으니까. 그리고 넘기고. 됐어.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부분에도 3분의 1을 안 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잘라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많이 까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내용만 배우니까 못 알아듣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져주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잘 넣고 가셔야 됩니다. 자, 파동의 성질이 5가지가 있어. 불러. 직진. 그렇죠. 직진, 반사. 반사, 굴절. 굴절, 회절. 그렇죠. 간섭. 이렇게 5가지가 있어. 자, 이 중에서요.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물질은 못해. 파동만 해. 간섭. 뭡니까? 회절하고 반사라는 게 파동일 때만 생기는 성질이죠. 물질은 가질 수 없죠. 그러면 빛이 파동인지 아닌지를 실험해보고 싶으면 뭘 실험해보면 돼? 회절이나 간섭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실험해보면 되겠죠? 결론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 실험을 그 유명한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영의 실험, 영의 간섭 실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영의 간섭 실험을 뭘 가지고 한 거냐면 빛을 가지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 빛은 파동이야 가 된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직진, 반사, 굴절은 파동뿐만 아니라 물질도 해. 맞냐?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요. 직진이라고 하는 거, 빛은 꽃장 관련한 직진성 때문에 뭐가 생겨?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가 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천체에서 그림자 지면 그게 뭐게? 네, 식현상. 그래서 천체에서 그림자가 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식현상이라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보면 달의 그림자 속에 태양이 가려져. 알겠어? 또는 지구의 그림자 속에 달이 가려져 라고 하는 이 그림자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직진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졸지마! 뽀뽀할게 와요. 야, 어떻게 에어컨을 안 틀어줄 수가 있어? 이 정도면 경찰에 네가 신고해. 선생님이 하기는 그래. 난 잘릴 수가 있거든. 이번 주부터 나오잖아요. 에어컨? 네. 확실해? 틀었는데 시도 나오면 너 뒤져. 나온다고 들었는데. 요번 주가 언제인데? 지금이야? 네, 이번 주. 그래서 틀어봤었어?
안 들어봤어요. 왜? 아니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어떻게 들어요? 이번 주부터 나온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저번 주에 들었어요. 아 진짜? 네. 이번 주부터 에어컨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들었어요. 다음 주부터 나온다고 저번 주에 말하니. 매주 다음 주 아니야? 자, 그림자 식현상이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라고 하는 건데 너네 머릿속에서 한번 기억해봐. 그러면 식현상이 두 개 있잖아? 무슨 식은 무슨 식? 그렇죠. 일식과 월식이죠. 자, 일식은 누구의 그림자 속에 누가 들어가니? 해 그림자가 아니라 달래. 달의 그림자 속에 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해가 들어가죠. 첫째 순서. 이 중3 새끼들아. 해랑 달이랑 지고. 네. 그래서 해랑 달이랑 지구니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해, 달, 지. 맞아? 이렇게 외웠었지. 이거 달의 위상이 뭐게? 사. 사기 뭐예요? 그러니까요. 몰라도 돼요. 이건 지구가 지구에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월식이 되려면 첫째 순서. 해, 지, 달. 이때 달의 위상 켜져? 나 에어컨 나와? 히턴지 에어컨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여기서 히터 쓰면 우리 여기 이로써 보이지? 문 닫고 가야 되겠다. 저 감기 걸렸대. 네가 야! 너 끄면 뒤져? 끄면 뒤져? 에어컨 에어컨이다. 너 끄면 뒤져? 네? 그쪽으로 안 가. 어? 에어컨 나오지? 히턴 같은데. 뒤져? 아니 더워요. 어? 에어컨 아니야? 에어컨 같아. 맞아 맞아? 우와! 그동안 남자도 이 청소 안 한 거 아니야? 했어 이씨. 안 했어도 했어. 우와! 에어컨을 틀어주는 거였어? 약간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말해라. 빨리 그게. 네. 자, 그래서 그림자지는 현상을 우리가 식현상이라고 하고 일식과 월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되고요. 반사요. 말해봐. 반사가 뭐야? 이렇게 갔다 가는 반사 리플렉션. 미안해. 반사는요. 빛이 가다가 우리 과학책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돌아 나오는 뭐다? 현상이다. 얘기예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해라고 했죠. 이 반사의 종류 있어. 정반사랑 남반사. 표면이 거칠 때 남반사. 남반사, 표면이 매끄러울 때 정반사. 자, 정반사는요. 표면이 매끄러울 때 빛이 무슨 방향? 화사의 방향. 무슨 방향? 한 방향. 이 새끼야 90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한 방향으로 모든 빛이 반사돼서 나가죠. 모두 다 같은 방향이라고 하는 걸 한 방향이라고 표현하네요. 자, 뭐 뒤져 자꾸 드네. 자, 빛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걸 정반사라고 하는데 정반사의 증거 내봐. 네? 거울. 그건 정반사를 이용한 도구고 이 새끼야. 정반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데? 반사? 다른 거예요. 뭐라고? 왜 자신 없어 해? 말해. 네, 주변 경치가 뭐 한다고요? 비친다고요. 알겠어? 네, 주변의 경치가 비친다가 정반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거울 보고 나서 여러분들 얼굴 비춰보고 머리 빗고 왔잖아요. 거울에서 정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표면이 거칠 때 일어나는 반사. 남반사. 남반사는 빛이 어느 방향으로 반사되니? 아무나.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무슨 방향? 모든 방향.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되는 걸 남반사라고 할 거야. 그러면 칠판이 남반사죠. 내 얼굴은 안 비치죠. 맞아?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 여기서 남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나는 뭐해? 칠판을 볼 수 있죠. 알겠어? 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는 건 남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냐? 네. 그래서 반사되는 빛이 한 방향으로 가냐 모든 방향으로 가냐 반사되는 빛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정반사와 남반사로 나눴어. 근데 이거 말고요. 위상은요. 위상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빠요. 안 바뀌면 자 반사할 때요. 마루볼이 가서 마루로 부딪혔어. 그러면 마루로 부딪혀서 위상 안 바뀌고 그대로 마루로 나오는 반사가 있다? 근데 부딪혔는데 마루가 갑자기 골로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반사되는 것도 있다? 아니 중학교 때는요. 빛이 한 방향으로 예쁘게 반사되냐 모든 방향으로 반사되냐에 따라 정반사와 남반사만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는요. 이렇게 파동이 가다가 마루볼로 가다가 이렇게 마루로 부딪혀. 그랬을 때 얘가 반사될 때요. 그대로 마루로 반사돼서 나올 거니 아니면 이 새끼가 뒤집혀서 골로 갈 거니 요거거든요. 뭐? 이거 소리인지 모르겠어. 부딪힐 때요. 마루라는 위상으로 부딪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반사됐어. 그럼 반사된 빛이 되돌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되돌아 나올 때 위상이 그대로 마루로 부딪혔으니까 마루로 됐어. 반사돼서 올 거냐 그 아이가. 아니면 마루로 부딪혔는데 이 아이가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마루인 부분이 볼로 바뀌어서 나올 거냐. 이겁니다. 됐니? 이렇게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위상이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마루가 그대로 마루의 모양으로 나와요. 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는 자유단 반사라고 불러. 알겠어? 자, 마루가 부딪혔는데 180도 바꿔서 골로 나와. 그럼 이걸 뭐라고 하게? 이걸 고정단 반사라고 할게. 라고 해서 위상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에 따라 자유단 반사라는 것과 고정단 반사라는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꼬맹아 생각을 해볼래? 나 궁금해. 영재 문제야. 영재 문제야. 가서 이 새끼가 여기 쿵 하고 부딪혔어. 자유단 반사야. 자 반사된 모양을 그려봐. 반사돼서 가는 모양을 그려봐. 자유단 반사야. 어디 그리면 돼? 제대로 그려. 얘가 반사됐어. 자유단 반사야.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니? 여기다가 가는 모습 그려봐. 어떤 모습으로 그려야 되니? 이렇게요. 뒤져야 돼. 어떤 모습? 민성 나와 빨리. 그려. 자유단 반사야. 네. 얘 자유단 반사야. 술 안 깼어? 어? 술 안 깼어? 이거 이상한데요? 아니 요 모습만 그리면 되잖아. 요거 하나만 그려봐. 저거 하나만. 야 여기와 여기 모양 다르지? 그렇죠. 그거 구분해서 그려봐. 분진이 이상. 얘가 어딨어? 얘야 얘야. 얘가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요. 아 이쪽이야. 네 그럼 제가 그릴게요. 네. 이거요. 지금 민성이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아 맞아요. 그림이 아니야? 아예 맞아요. 아니야? 그림이 약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요. 1번이야 2번이야? 1번. 몇 번이야? 1번. 1번이야. 왜냐면 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다르게 그린 거 아시죠? 얘가 먼저 반사돼서 그 모습이 그대로 반사돼서 간다고요.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온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자유단 반사입니다. 고정단 반사는요.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는 건데 얘가 먼저 부딪혔으니까 이 모습이 거꾸로 아래쪽으로 만들어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만들어지면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간다고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셔야지 이게 고정단 반사라고요. 됐어? 그러면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 가는 자유단 반사는 어떨 때 해요? 말 그대로 자유로워질 때 하는 겁니다. 고정단 반사는 말 그대로 고정될 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께가 다른 줄이 있다고 치자. 내가 A에서 파동을 만들 수도 있고 B에서 파동을 만들어서 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꼬맹아. B에서 진동을 일으켰다고 쳐. 그럼 진동이 막 가다가 이 경계면에는 다른 매질이니까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돼서 와. 맞아? 맞니?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막 가다가 여기에 부딪히면 일부는 반사해서 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하는 반사가 고정단 반사일까 자유단 반사일까? 예, 고정단 반사예요. 왜냐면 실제로 두꺼운 줄과 얇은 줄 중에서 누가 더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니? 얇은 줄이죠. 여기가 파동이 훨씬 더 진동하기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빠른 매질, 여기가 느린 매질이고요. 빠른 매질이라는 건 진동하기 쉽다는 거고 느린 매질은 진동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동하기 쉬운 매질에 있던 애가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진동이 뭐 됩니까? 고정돼요. 잘 진동 못한대요. 그럴 때 하는 게 고정단 반사야. 그래서 진동하기 쉬운 매질에서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을 만날 때 일어나는 반사가 고정단 반사. 알겠냐? 거꾸로 해봐. 두꺼운 줄을 막 진동시키다가 얘가 경계면에서 얇은 줄을 만났어. 그럼 순간 진동하기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져. 그럴 때 하는 반사가 자유단 반사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설명을 했으니까 응용해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빛의 반사, 불절 하면서 가장 많이 그려놓았던 그림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기억나니? 자, 그래서 공기에서 물을 만났을 때 일부는 반사돼서 가. 일부는 굴절해. 이런 그림 많이 봤죠? 못 봤으면 학교를 안 다닌 거죠. 이 정도면 북한에서 넘어온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런 식으로 빛이 마루골이 오다가 여기서 마루로 부딪혀. 그럼 여기서 반사될 때 마루가 반사될까? 골로 바뀌어서 반사될까? 골로 바뀌어. 골로 바뀌죠. 왜? 공기가 물보다 전달하기 빠른 매질이고 얘가 뭡니까? 느린 매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사될 때는 고정단 반사하니까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골로 바뀌어서 나가요. 알겠습니까? 이게 고정단 반사예요.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가요. 신기합니다. 자, 근데 투과하는 애는 어때요? 그럼 여기 뚫고 오리도 있잖아. 얘는 어때? 계속 가요. 물론 가겠지.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네, 실제로 투과한 애는 고정단 반사를 하던 자유단 반사를 하던 일부는 투과하는 애도 있습니다. 투과하는 모든 애들은 위상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투과하는 모든 애들은 위상 변화 없이 그냥 갑니다. 고정단 반사일 때도 자유단 반사일 때도 투과하는 모든 빛들은 위상 변화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게 반사죠. 근데 그 반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규칙성을 설명한 게 반사 법칙이라며? 반사 법칙 얘기해봐. 반사 법칙은? 그렇죠. 반드시 빛이 들어갈 때 됐죠?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튀어나와. 그랬을 때 매질로부터 몇 도로 들어갔다 몇 도로 튀어나오는지를 알아보려면 뭘 먼저 그려야 돼? 법선 어떻게 그려? 그게 기준으로 수직. 네. 빛이 들어간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선을 그리는 걸 우리가 법선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각은 법선으로부터 그 광선까지의 각도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사각이고 이게 무슨 각이야? 반사각이야. 이런 식으로 재는 거죠. 그랬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 같아? 무슨 반사일 때 같아? 정반사.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가 반사 법칙인데 이거 언제 같아? 무슨 반사일 때 같아? 지랄. 모든 반사일 때 항상 같아. 그죠? 반사 법칙이잖아. 정반사를 할 때도 반사 법칙 성립하고요. 남반사를 할 때도 성립합니다. 모든 반사일 때는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이게 반사의 모든 거 오늘은 불전하자. 자, 중학교 때는 반사 중심으로 배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반사를 중심으로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주로 불절과 회절 중심으로. 그래서 불절, 회절, 간섭 이게 고등학교 내용이야. 여기까지는 중학교 내용이야. 됐죠?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굴절 살짝 배웠어요. 자, 그거 기억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굴절. 자, 반사는요.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라면 굴절은 빛이 꺾이는 거.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야. 알겠어? 굴절은요. 파동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갈 때요. 얘는 똑바로 직진할 수 없어. 이거 불법이래. 매질이 다르면 직진할 수 없어. 그래서 반드시 경계면에서 한번 꺾여서 들어가는 거래. 진짜 팬님. 꺾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꺾여서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왜 꺾여? 어디로 꺾여? 이게 문제예요. 왜 꺾여? 어디로 꺾여? 이제 원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는 그림만 그려놓고요. 뭐 봤죠? 여기서? 중학교 때는 뭐 봤죠? 똑같이 법선 그려놓고 불러! 입사가 불러! 반사가. 반사가 그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굴절가. 그런 걸 배워요? 진짜 안 배웠어요. 어? 진짜 안 배웠어요. 2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2학년 그냥 기억이 안 나요. 1학년 때 저걸 배워요? 진짜 안 배웠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아, 뭔 말이야? 굴절 안 배워? 빛과 소리 안 했어? 중학교 1학년 때 빛과 소리 했잖아. 거울, 렌즈. 저걸 1학년 때 배웠다고요? 볼록 렌즈에서의 상의 종류 막 이런 거 하지 않아? 했어요. 근데 굴절각은 안 배웠어요. 되게 특수하네. 학교에서도 버려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교과서에 무조건 실리는 내용인데 이 그림이 안 나왔어? 아, 이 그림은 나왔는데 굳이 이 각도만 안 가려졌어? 아 진짜 안 가르쳐. 너 학교 어디냐? 영창 가능성 있어? 안 가르쳐줄 가능성 있어? 양화손. 양화는 없어. 영창, 양화 이쪽 안 가르쳐줄 가능성 있어. 넌 어디냐? 근데 왜 안 가르쳐줘, 새끼야? 너만 못 들은 거지. 아 근데 진.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배웠던 적은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안 배웠어요. 선생님 진짜 안 배웠어요. 내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줬는데 그죠? 넌 학교 어디냐? 신도림은 배웠냐? 교육과정이 어디는 계속. 아니 안 가르쳐줬어요. 아니 왜 가르쳐줬나 저걸? 학교 선생님이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었을까? 까먹은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자, 입사각과 반사각, 굴절각 요 세 가지 각도의 위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때 아세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된다. 반사 법칙. 그럼 굴절각은요? 굴절각은요? 어떨까요? 다릅니다. 입사각보다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럼 지금은 같을까? 아니 지금은 클까 작을까? 작아요. 왠 줄 아세요? 작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 실제로 얘가 공기 중에서 어디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굴절각은 물속에서 생긴 각도고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인데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누가 빨라요? 어디요? 공기 중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고요. 물속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요.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기는 각도가 무조건 큽니다. 느린 매질 쪽에 생기는 각도가 무조건 작습니다. 그래서 입사각이 40도야. 그러면 반사각은 빼박입니다. 40입니다. 이 각도로 쐈을 때 물속에서의 각도는 무조건 이거보다 작습니다. 됐어?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제가 여기에서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해볼까요? 입사각을 50으로 해볼게. 반사각 얼마니? 50이어야 됩니다.
반사 법칙이니까. 자, 입사각을 크게 하는 순간 굴절각은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커진다. 커집니다. 무조건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입사각을 크게 하는 순간 굴절각 무조건 같이 커집니다.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되겠죠? 네? 25도는 그냥 내가 준 거야. 90도 뭐가 뭐가요? 입사가 입사각을 90도보다 작거나 같게 주시면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내가 거꾸로도 쏘죠. 네? 야, 물에서 빛이 이렇게 와. 그래서 물 갔어. 얘가 영원히 가겠어? 여기에 이제 물고기 한 마리가 있다고 쳐. 그럼 물고기에 빛이 맞으면 어떻게 되니? 반사돼야지. 됐죠? 여기서 반사돼서 밖으로 왜요? 어느 부분이 웃겨요? 물고기. 밖으로 나오죠? 그 밖으로 나오는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 나는 물속에 있는 뭘 보는 거야? 물고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물체를 보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요. 빛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새끼 만나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 와 저기 물고기 있어 이거 되는 거야. 그러면 꼬맹아 요 부분을 보면 요번에는 이제 얘가 무슨 광선이니? 입사 광선이야. 알겠어? 그리고 일부는 반사될 거고요. 이게 무슨 광선이니? 굴절 광선이야. 그러면 또 각도를 해보자. 이게 무슨 각? 입사각. 이게 무슨 각? 반사각. 이게 무슨 각? 굴절각인데 꼬맹아 물속은 느림해지니까 물속에서 생기는 각도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공기 중의 각도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러니 이때는요. 입사각의 크기가 반사각의 크기와 같아야 되지만 굴절각의 크기는 적어도 입사각보다 훨씬 커. 알겠어? 왜?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왔으니까 이겁니다. 이때요. 내가 입사각을 30도로 했더니 반사각 30도야. 근데 얘보다 굴절각이 더 크다고 그랬어. 그래서 봤더니 굴절각이 70이야. 좋았어. 이거라고 치자. 내가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 어떻게 되니? 커진다고. 예외 없다고. 언제나.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 같이 커져요. 같이 커집니다. 되겠어? 그러면 내가 입사각 크게 해서 이거 40도 만들었어. 반사각 얼마야? 40도야. 굴절각 90도라고 쳐볼게요. 가능하죠? 입사각을 더 크게 했더니 굴절각도 더 커져서 수면과 나란하게 굴절각이 90도 됐습니다. 더 커질 수 있어요. 더 크게 해보죠. 무조건 호기심이 생기면 해보셔야 돼요. 그게 과학적 탐구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입사각을 1도라도 더 크게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걸 해보셔야죠. 이거 41도 됐어. 얘 41도겠죠? 얘 어떻게 될까요? 2도 물속으로 들어가. 이거 어떻게 돼요? 커져 작아져? 92도 커져요. 네? 입사각 커졌잖아요. 굴절각이 근데 커져야죠. 어떻게 커져요? 90도보다 커져요. 90도보다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 새끼 다시 죽습니다. 네? 굴절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졌죠. 굴절각 커진다고요. 그럼 우리 눈에 보기에 굴절이라는 거 다른 매질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 빠져나가는 빛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전부 다 반사만 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전부 다 반사된다 전반사 라고 얘기합니다. 전반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반사는요 반사가 아니야. 굴절각이 너무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굴절 현상이야. 근데 굴절각이 너무 커서요 다른 매질 쪽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야. 그래서 전부 다 반사되는 것처럼 보인다. 전반사야. 그 전반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입사각. 다시 말해 입사각,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입사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임계각이야 라고 얘기해. 임계각보다 각도가 1도라도 더 커지는 순간 무조건 전반사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통신하는 거예요. 전반사가요. 뭐냐면 여기를 지워도 될까요?
할 때는요 유선 전화 썼죠. 그 전화선이 뭔지 아세요? 그냥 전선이야. 구리선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전선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전기 신호를 파동을 보내는 거예요. 전기 신호를. 그래서 전기가 가서 됐어? 경계면에 부딪히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뭐하니? 굴절돼서 나가죠. 일부는 굴절돼서 나가는데 이 굴절돼서 나가는 요거를 잡으면 네가 전화하는 소리 다 들려. 이게 도청이야. 어? 이게 도청이야, 새끼들아. 옛날에 전화선이요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계 갖다 대고 소리 열나 많이 들었어요. 들려요? 네. 파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잡아서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간첩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도감청 하잖아요. 다 이거예요. 파동이 빠져나가니까 그거 잡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때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파동이 있단 말이죠. 굴절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잡아서 도감청을 했단 말이야. 옛날에 유선통신 할 때 도청 엄청나게 써요. 됐어. 자, 근데 문제는 도감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에너지를 100을 쐈는데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가다며. 네. 10% 빠져나가. 그러면 안으로 들어온 건 90. 이지라는 100번쯤 해. 그럼 내가 들어. 에너지가 엄청 작게만 남아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화를 서로 해.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도 엄청 느리고요. 말하고 나면 가만히 있어야 그 사람이 답이 들려요. 지금처럼 막 미국에서 통화하는데 바로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시간차가 걸려요. 됐어? 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줄 아세요? 소리가 늦게 들릴 뿐만 아니라요. 소리가 치익 그래서 화질이 그 소리의 선명도가 떨어지고요. 빛 같은 거 선명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에너지가 손실되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명도가 떨어진다고요. 왜? 에너지 손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광선유 씁니다.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광섬유라고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 있어요. 자, 광섬유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통신을 하는데요. 광섬유는요. 재질이 다른 두 개의 섬유를 하나의 전선처럼 묶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특수한 재질입니다. 자, 그 중에서 안에 있는 물질하고 밖에 있는 물질이 성질이 다른 아이예요. 그 중에서 안에 있는 걸 우리나라는 옛날에 얘를 송유리 이렇게 했는데 이거 원어가 코입니다. 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재질을 우리가 권유리라고 불렀는데 원래 이름은 클레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 클레딩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 광섬유는요. 손유리에서 빛을 쏘는 거야. 빛을 쏘는 거니까 빛광자, 그래서 광섬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됐어? 옛날에는 전기시로 쏘는데 요즘은 전기시로 쓰면 너무 느리잖아요. 빛 쏴.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쏘는데 쏠 때 아무렇게나 쏘지 않는다. 어떻게 쏴? 코하고 클레딩 사이에 여기서 됐어? 네. 입사각의 크기를 임계각보다 크게 쏩니다. 임계각보다 크게 쏩니다. 그러면 임계각보다 이 각도가 크니까 무슨 반사각이니? 전반사. 그래서 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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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사 이렇게 가요.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도감청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감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왜? 광섬유를 쓰는데 광섬유는 전반사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파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 뿐만 아니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100%를 썼어. 그러면 여기에 도착한 에너지는 얼마? 네, 에너지 손실이 없어. 그래서 화질이 선명한 거야. 속도도 빠르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속유리는 느린 매질로 만들어야 되니 빠른 매질로 만들어야 되니? 빠르네. 지랄! 네. 전반사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속유리가 느린 매질이고요. 권유리가 빠른 매질입니다. 이렇게 쌓야만 전반사 할 수 있거든요.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신선을 모두 다 광섬유로 다 바꿨어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되겠냐?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는 거 아세요? 그게 광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같은 데 가서요. 컴퓨터 키면 부팅하는데 여러분들 가서 커피 한 잔 타가지고 화장실
화장실 한번 갔다가 오면 그제서야 부팅이 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정도의 부팅 속도가 나오면 엄마 컴퓨터 고장났어. 새로 사주세요지. 그렇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그런 속도예요. 우리나라가 유독 빠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굴절할 때는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되지만 굴절각의 크기는 입사각보다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어요.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쏘느냐에 따라서. 그 중에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클 때, 이때가 바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텐데, 이때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크게끔 하는 그 순간 바로 굴절각이 90도보다 커져서 뭐한다? 정반사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반사하네? 그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니까 거짓말이에요. 41도 썼어. 그러면 정반사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반사광선 42도, 41도, 입사각 41도라서 반사각도 41도, 굴절각은 92도. 그러면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얘가 굴절광선이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얘하고 얘가 하나로 합체됩니다. 같은 매질의 빛이 두 가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한테 덮칠까요? 굴절광선이 반사각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얘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반사광선에 붙어요. 그래서 전반사입니다. 알겠냐? 이렇게. 그래서 없어요. 아예 그런 각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반사광선에 그냥 붙어버려요. 그래서 굴절광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전부 다 반사입니다. 전반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광선용체도 한 가닥 반사각밖에 없죠. 굴절광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반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반사와 굴절이라는 게 생겨 거기서 전반사가 이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광섬유 만들고요. 그걸로 우리가 광통신하는 거야 라는 얘기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굴절이라는 게 일어나는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면 왜 가다가 다른 매질 만나면 꺾여야 돼? 갑자기 통과할 수 없으면서 속력이 갑자기 느려지죠. 속력이 갑자기 빨라지면 굴절하네? 그러니까 갑자기 변화. 속력이 달라서. 맞죠? 굴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 다른 매질을 만나면 꺾여 들어가는 게 굴절이래요. 그럼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럼 다른 매질을 만나면 굳이 꺾여야 되는 이유가 뭐야? 안 꺾일 순 없어? 없어요. 왜? 매질이 다르면 매질마다 파동이 전달되는 뭐가 다르니까? 속력이 달라서 그래요. 네? 온도가 다르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낱말은 새가 듣고라는 건 같은 공기라도 온도가 다른 공기들은 다른 매질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굴절한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굴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날 때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직진할 수 없어서 꺾여! 라고 얘기했는데 납득이 됩니까? 속력이 다르면 꺾여? 왜 꺾여? 그럼 어디로 꺾여? 반대방향. 달라고. 어느 쪽으로 꺾일까? 왜 꺾여야 될까? 이겁니다. 이게 바로 최단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배워요. 자, 생각해볼래? 여기에요. 바닷가에 아이가 피서 가서 막 놀다가
굴절각이 애기였다. 최단 거리가 중요할까? 최단 시간이 중요할까? 최단 시간. 그러면 최단 시간과 최단 거리가 같은 말일까 이때? 다른 말. 왜? 물에서보다 상당히도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게 빛의 생각이에요. 모든 파동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파동은요. 두 지점에 됐어? 네, 이동할 때요. 최단 거리로 갈까? 최소 시간으로 갈까? 최소 시간. 최소 시간. 그게 최단의 원리야. 파동은 최단 시간으로 가려고 한다. 최단 거리가. 맞아요. 여러분들 아빠가 만약에 짧게 가야 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오면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못 구합니다. 그쵸? 왜? 아빠는 박태환이 아닐 거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빠가 물과 육지 중에 어디가 더 빠를까요? 육지에서 더 빠르죠. 그러니까 육지를 최대한 많이 가고 느린 물속은 최소한의 거리만 갈 수 있게끔 가야죠. 그러네. 최대한 육지를 많이 갔다가 바다를 조금만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소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였을 때 어느 쪽으로 꺾은 거예요? 직진한 것보다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서 가는 것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파동들은요. 최소 시간으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속력이 빠른 쪽은 많이 가고요. 속력이 느린 쪽은 조금만 지나갈 수 있는 경로로 간다. 이게 최단의 원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작년에 어떤 아이가 과거 자소서 써가지고요. 관찰하는데 3분 걸립니다. 이거를 자소서 써서 세종과고 합격했습니다. 파동은 왜 이렇게 가야 되냐? 왜 매질의 속력이 다르면 꺾여야 되는데 꺾이는 방향 왜 이렇고 꺾여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투명한 물에다가요. 빨대 집어넣고 빨대가 꺾이는 걸 보고 빨대가 꺾여 보이는 걸 보고 왜 꺾여 보이지? 빛이 굴절한다라고 배웠지? 그럼 굴절하는데 굴절 방향은 어때야 돼? 왜 굴절해야 돼? 라고 하는 원리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찾아낸 게 파동은 최단의 원리라는 게 있구나. 그거 찾아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요. 빛의 경로를 레이저 포인트로 쐈어요. 공기 중에서 물속. 그래서 그거 선 그어서요. 정말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과 물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그래서 다른 경로도 그려놓고 이게 정말 최소 시간이 맞나? 이것도 수학적으로 증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과거 자소서예요. 이게 내가 뭔가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파동은요. 최단의 원리에 의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꺾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린 매질 쪽으로 확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 느린 매질을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어요. 알겠어? 네, 이렇게 꺾인다고요. 이게 굴절의 원리야. 되겠어? 자, 그러면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너네가 수영장 밖에서 봤을 때 수심과 실제 들어갔을 때 수심 누가 더 깊어요? 실제 들어가는 그러면 왜 밖에서 보면 수심이 얕아 보입니까? 굴절에서. 굴절하면 왜 얕아 보입니까?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죠. 굴절하는데 왜? 굴절하는데 착시가 일어나서? 어떤 착시가 일어나서? 얕아 보이 그걸 직선으로 직진했다. 근데 왜 얕아 보이는데? 더 깊어 보일 수는 없어? 해볼까요? 여기 물고기. 무슨 부분이 웃긴지 모르겠어. 레디오스 X가 발단 아니야? 뭐가? 물고기인데 열대어야. 3천만 원짜리야. 아니 리본처럼. 닥쳐. 자, 비도 왔어. 굴절. 다 왔어. 됐어? 네, 반사. 다시 굴절. 내놓은. 와, 물고기. 이게 경로야. 맞아? 근데 너네 눈은 무식하다며. 굴절에서 온 게 아니고 뭐에서 온 거라며. 직진에서 온 거라고 본다며. 빛이 이렇게 와서. 그랬을 때 물고기의 상이 어디 있을까요? 그 저기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니냐? 보라색 끝에. 지랄. 저기보다 좀 더 위에. 교점. 저거. 교점? 물고기보다. 여기 교점! 이렇게 해! 물고기보다 좀 더 자. 위에. 정확하게요. 수직 높이
그래서 실제 지점에서 가는 요격로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 물체보다 뭐해 보이니? 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고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있는 수영장 바닥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수심이 얕아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근데 그 물고기를 미래소년 코난이 잡은 거야. 시험 문제에 있어, 새끼. 내신 문제에 있어. 미래소년 코난이 잡은 거야. 미래소년이니까 뭐 잡을래? 미래에서 미래 뭔가 대나무에 미래탐구. 우리 여기 학원에서 배운 대로 잡겠지. 미래소녀가 잡는데. 미래소년 코난이 잡는데 미래소년이니까 당연히 레이저 총으로 잡겠죠. 불절해서 안 되지 않아요? 아니요. 여기에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미래소년은 보이는 여기를 향해서 레이저 총을 쏩니다. 그러면 레이저가 비시니까 얘가 물줄에서 이 새끼를 맞춥니다. 오! 그래서 레이저를 쏠 때는 그냥 얘를 향해 쏴요. 그러면 알아서 꺾여서 얘한테 가요. 알겠어? 근데 우리는 현재 소년이잖아. 어떡할 거야? 내는 작살밖에 없잖아. 던져야지. 어디를 향해 던지니? 더 아래로. 네. 너네 여기를 향해 던지면 작살은 부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이 새끼 못 맞춰요. 그래서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아래쪽을 향해서 이렇게 던지셨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레이저 총으로 던질 때와 작살을 던질 때 겨냥하는 포인트가 달라야 된다. 너네 막 개울가에 물고기가 막 있으면 손으로 훅 넣어서 잡고 싶죠. 네. 그래서 잡힐까봐 걱정인 거죠. 근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고기의 위치는 여기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손을 여기다 확 넣어봤자 실제로 이 새끼 여기 보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정말 잡고 싶다면 더 깊게 손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 잡혀요. 그래서 확 잡아가지고 그냥 배가 탁 터지게 그냥 잡아서 올려가지고 헤쳐가지고 먹으면 되겠지. 그런 거 하면 되죠. 그렇죠? 실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거든요. 깊숙이 손을 넣으셔야 잡을 수 있으니까 요번 여름에 가서 잡아가지고 와봐. 그것도 안 되면 레이저 총을 사.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어? 빛은 부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얕아 보이는 겉보기 깊이라는 게 나타나요. 알겠냐? 겉보기 깊이라는 게 생깁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잠깐만 끌었다가 드디어 굴절 법칙 갑니다. 아직 굴절 법칙 안 했어요. 굴절이 뭔지에 대해서 했죠. 아직 굴절 법칙도 안 그러니까 말이야. 자, 윤석이는 1, 2단원이야? 1, 3. 또 누가 나한테 내신 교재 달라 그랬잖아. 원철이 어디서? 선생님들 근데 전반이 다 있는 여자 사람. 네. 단원마다 한 번씩이에요. 네? 단원마다 한 번씩이에요. 그럼 도대체 몇 문제? 그러니까